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파월읍장의 발언과 또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고용 보고서 발표에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아 현재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 마감을 앞두고 오늘 장 마무리와 내일 장 투자 전략 알차게 채우시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자동차 섹터와 원자력 발전과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에 좀 탄력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좀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달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주가에 조금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좀 우려됐던 요인이 해소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 아닐까요? 네, 뭐 그렇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4월 말에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한미 정상 간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이제 논의가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청할 사항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IRA 관련된 법안 관련된 부분과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에 관련된 투자가 10년 동안 제한된다든가 아니면 초과 이익에 대한 공유제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한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IRA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 특히 국내 자동차 회사에 대한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그 상승세를 보임에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RA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냥 우려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다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IRA 그러니까 시행령 관련돼서 세부 사항이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IRA법으로 인한 이 자동차 업계 가장 큰 타격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월 판매량 등은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IRA 조항들을 완화가 된다면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뭐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가 넘어섰다가 이렇게 뭐 IRA 관련된 법안에서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이 안 되면 보조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조지아 공장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량이 상당 부분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전기차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계속 좋은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2월 달에 미국 내에 그러니까 일반 차량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판매량이 12만 2천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비해서 한 16%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1,000대, 그다음에 기아차도 6만 대를 넘어서는 만큼 양사가 6만 대 이상 지금 판매한 거는 사상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월 연속 판매 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의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SUV 중심으로 지금 판매량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전기차인 아이오닉이나 EV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든 이유는 보조금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이제 가격 인하에 따른 그런 이제 영향까지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이런 IRA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좀 완화가 되는 게 현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윤 대통령 방미에 따라서 좀 관련주들의 주가 방향성도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현대차 주가 전망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2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사상 최대인 점도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이 자동차주와 부품주들의 주가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좀 따져보자면 주가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IRA법 세부 조항이 현대모비스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게 될까요? 네, 일단 부품 관련된 회사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이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차보다 좀 더 강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의 이제 가장 첫 번째의 이제 부품 공급 회사인 관계로 인해서 일단 현대차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차량에 대한 부품도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들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부품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관련된 이제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 미국과 이제 FTA를 맺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멕시코이기 때문에 관련된 멕시코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미국에 관련된 그런 이제 IRA 법안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현대모비스를 보면 주가 상황으로 보면 한 20만 원대에서 지금 23만 원대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상한선인 23만 원을 뚫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 전망까지 조금 살펴주셨는데 아무래도 관건은 IRA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현대모비스가 이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 58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도 지금 17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도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제 관심도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이제 23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저항선 비슷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23만 원을 뚫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부를 좀 가늠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못 올랐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약세 업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 업종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제 석유화학주들도 1%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 반도체주들도 2%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석유화학 섹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약세 흐름 펼치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주들 하지만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요인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좀 풀이도 되지만 오늘장 하락은 또 2차 전지의 하락세가 좀
좀 돋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화학 업종 자체가 지금 석유 화학 업종 자체가 이제 보면 뭐 단순하게 이제 석유 화학 쪽만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다각화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체적인 이제 석유 화학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인수를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청정 암모니아 수소 관련 쪽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만큼 이제 다각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이제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내릴 새길 만큼 태양광 관련된 사업 쪽으로 상당 부분 다각화 매출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석유화학 관련된 업체들이 단순히 석유에서 이제 좀 다각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업종들이 원래 갖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된 분야보다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사업 다각화를 조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업종 좀 전망은 밝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의 하락 추세는 이 뉴욕발 악재로 좀 2차 전지주들이 흔들리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제 중국이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수랑 또 경기 부양이라는 큰 목적에는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중국발 훈풍에 석유화학도 안정적인 반등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분야의 이제 주가가 조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크리컬 이제 업종이다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한 반등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기계, 석유화학 업종이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양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대 초반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경기 부양책의 규모보다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었던 뭐 철강이나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양회가 끝나는 때 아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더 관망세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시장 예상치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지금 뭐 생산량을 좀 늘렸었던 그런 측면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을 늘린 이제 부분이 공급 과잉으로 이제 몰리면서 일단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뭐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그 규모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좀 양해가 좀 개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낮게 좀 보고된 상황. 여기에서 좀 이 시장도 조금 움직임이 보일 좀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돼야만 더욱더 자세하게 상황 좀 짚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석유화학 업종 내에 좀 특별히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금호석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이제 대표적인 이제 MB 라텍스라는 그 제품이 이제 주력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장갑을 많이 사용을 하겠는데 이때 이제 이런 이제 라텍스 다운 장갑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되면서 이런 락테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상승세를 좀 견인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뭐 주가가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내에 이제 라텍스가 뭐 단순히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조리용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라텍스 관련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라텍스 관련된 이제 생산 능력 관련돼서 선제적인 투자를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올 말 정도 되면 생산량이 94만 6천 톤 규모로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제적인 투자가 아마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3월 8일 날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을 이제 체결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이제 주들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주가 상승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화학 업종으로 이제 롯데케밀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에틸렌의 생산량, 그러니까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래 산업으로 암모니아 관련된 수소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향후의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요, 석유와 또 롯데케미칼까지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완성차는 아니고 부품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DN 오토모티브라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뭐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뭐 방진 제품, 그다음에 축전지 관련된 이제 특화된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진 관련된 부품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6%를 될 만큼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BMW, GM 같은 이제 그런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작년에 그 자회사인 DN솔루션즈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DN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두산 공작기계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변경한 그런 상황인데요. 재작년에 이제 인수를 해서 작년에 온기로 매출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를 통해서 작년에 매출이 3조 1,000억을 기록을 하면서 23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200억이 넘으면서 37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폭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음에도 주가는 여전히 좀 그 가격을 반영을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이 2천억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 DN 솔루션즈 같은 경우,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500억을 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 수준은 DN 솔루션즈를 그 매입하기 이전인 2020년도에 4배에서 6배 사이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만약 DN 솔루션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평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가격대는 좀 싸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대가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1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8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뭐 기관 연기금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N 오토모티브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은 뭐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 7만 5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약간 눌림봉을 받는 7만 5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8만 3천 원, 손절은 6만 5천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DN 오토모티브 또 앞서 좀 살펴주셨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다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두 종목 다 외인들이 조금 팔아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이쪽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순환매, 뭐 국내 기관도 뭐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엔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뭐 외국인이 뭐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인들은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세에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르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공략주들 알아보는 내일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거인 리서치의 곽영훈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업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조금 눈여겨졌었는데요. 그중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내일장 공략 업종으로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죠. CRMA 초안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성장의 신호탄이 좀 쏘아올려진 2차 전지, 또 배터리와 더불어서 폐배터리 섹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의 CRMA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 시장 확대가 예상보다 가속화가 될까요? 네,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CRMA의 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폐배터리 수급 전망과 배터리 재활용 규제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뭐 칠레의 원자재 광산 국유화 조치,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서 리사이클 필요성이 강화되었고요. 특히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정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NCM 112를 재활용하면은 킬로와트당 42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반면에 이 LFP 배터리 수익성은 약 15달러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의 리사이클의 필요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향후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5년도부터 2040년까지 뭐 CAGR 기준에서 33% 정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0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37%를 기록을 했고요. 2030년에는 무려 뭐 3,364기가와트까지 성장이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2년 16만 대에서 2025년 54만 대,
2030년에는 414만 대, 2040년에는 4,636만 대로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규모가 2025년 7억 9천만 달러에서 2040년에는 무려 연평균 성장률 33%를 기록한 574억 달러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또한 크게 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유럽의 그 CRA 그리고 CRMA 핵심 원자재법에서 일부 그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지금 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의존도는 수산화 리튬이 83%, 이 코발트가 87%, 황산 망간이 99%로 폐배터리를 통해서 원자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원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당연히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또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5일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의해서 리사이클링 부분에서 수입 다변화가 어려운 핵심 광물 어떤 게 있죠? 망간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자원화 추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폐전기차 부품이나 폐배터리 등으로부터 희소 금속을 고순도 추출 필요성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시장에 2056까지 큰 폭의 뭐 600조 원의 어떤 전망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 주요 업체들의 어떤 투자 현황을 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요, 2021년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서 이 배터리 광물 구매보다는 리사이클링이 장기적 비용 절감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삼성 SDI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0년 천안, 울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순환 체계를 구축을 했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달에 LG화학과 그리고 북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어제도 제가 많이 좀 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라이사이클 내 유상 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LG에너지 솔루션이 2.6%를 확보했어요. 이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는 폐배터리 업체 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분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사이클로부터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산 니켈을 10년 동안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폐배터리 재활용의 투자가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수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지금 뭐 약간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 한 10년 정도 이후가 되면은 이 폐배터리로 전기차 배터리가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테슬라의 모델 S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었죠. 배터리 교체 시점이 들어온 거예요. 초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에너지 정책의 강화라든가 이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재활용 니즈 감안 시에 폐배터리 관련 시장의 성장성은 초유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올랐지만은 뭐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도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보면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나 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하방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뭐 폐배터리 대표적인 종목들도 하방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의 CRMA 기대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한 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 성장세 초입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화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세비캠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이기도 한데요. 현재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좀 하락세를 좀 타는 상황인데요. 현재 12만 1,000원대 저점 한번 찍었다가 다시 반등에 조금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6%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폐배터리 대표 종목 새내기주이기도 합니다.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그중에서 이 세비캠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현상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럴 때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온 종목은 내일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와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는 거고 오늘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추후에 좀 우리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 조건에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해서 폐배터리 그 리사이클링 사업의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정부채 복합액인 리사이클의 사업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 복합액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30년간의 업력을 기반으로 봤을 때 고순도 정제 기술을 통한 유가 금속 회수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더불어서 뭐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등으로부터 이 불량 양극재를 매입해서 유가 금속을 회수 EMT나 JH 케미칼을 통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동사는 이제 폐배터리 후처리 습식 재련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액상형 분리 기술로 유가 금속 회수율이 95%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계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익성, 원재료 조달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죠.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다 보고요.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그
이 양극재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탄산 리튬 생산 라인에 대해서 지금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또 고려가 되고요. 이 올해 그 하반기부터는 탄산 리튬 올해 캐파 100톤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과거에 보면 페베트로부터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를 했지만은 2023년도 올해부터는 양극재 주요 원료인 탄산 리튬 회수가 가능해져서 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산 리튬은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주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대부분 리튬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2년 작년부터 탄산 리튬 가격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극재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고순도 탄산 리튬 수출 가능한 업체는 뭐 제영택이 있죠. 그리고 동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 제영택이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사죠. 그래서 이러한 고순도 탄산 리튬 추출 가능한 업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양국제 제조사들의 수요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에 뭐 제품 포트폴리오도 뭐 추가적인 뭐 이런 부분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캐파 증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실적도 뭐 상당히 내년으로 2023년도에 올해 좀 성장을 좀 하고요. 내년도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난 2월 4일에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 43만 개의 보호예수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일부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또 감안하시고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좋고요.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되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변동 요인으로만 해석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임박한 상황 속에 현재 시장과 업종별 동시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0.6%대로 소폭 빠지는 중입니다. 2,417선에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400억 원대 물량을 추리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입니다. 개인 3,400억 원대, 기관은 1,6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대체로 빠지는 중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85%대 소폭 빠지는 약보합권 속에 807선 마감이 예상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2,300억 원대, 외국인 또 2,234억 원대 물량을 추리하는 반면에 개인은 4,834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3%대 소폭 오르고요. HLB는 7%대 급등 중에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현재 양 시장이 약보합권에 소폭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여전히 장은 강하고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하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일부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도 오늘도 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도 1,200개 가까이가 종목들이 빠졌죠. 코스닥이. 오늘도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가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886개로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빠진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차별화장이 재미없다 내지는 무섭다라고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들의 종목들의 그 특징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계속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건데, 그래서 3월 11일 날, 내일 모레 토요일, 온라인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왜 이 시장이 상승작으로 가는 건지, 지금 내일 시장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흔들립니다.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흔들흔들거리지만 이 시장은 상승작으로 가기 위한 뭔가 그 실현이 오는 거지 이게 뭐 하락작으로 가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애들은 엄청나게 세요. 지금 엄청나게 세고 오늘 뭐 에코플러스도 지금 뭐 상한가를 막판에서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오늘 뭐 결제주들이 장중에 아침에서는 약했다가 나중에서는 강해졌고 일부 통신주들도 좀 강한 흐름들도 있고 오늘 기계주도 강하고요. 두산그룹주 그리고 건설주 오늘 강했죠. 보험주 강했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뭐 셀트리온만 강했다가 물 다 강한 게 아닙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거꾸로 움직여버리는 종목들이 나오죠.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환매인데 차별화 플러스 순환매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들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누구든지 다 돈 벌 수 있게 쉽게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우면은 뭐하러 직장을 다닙니까? 다 직장 다 때려치우고 다 주식만 하면 되죠.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작년은 봐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내고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든 거는 다들 경험을 하셨겠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상승장이 찾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흔들린다고 나 이제 또 빠지는구나 하고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서는 고생합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엊그저께 계속 여러분들 경고했죠. 이거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지금도 떨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올라가겠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또 얘네들은 또 움직입니다만 결국은 개인들은 꼭점에서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들한테 줘야 돼요. 단타 칠 수 있는 선수들한테 주고 초보자들은 바닥에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2, 3년 동안 1000%, 2000% 올라갔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낫고요. 어쨌든 오늘 통신장비주들도 일부 좀 움직이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전자화폐, 애플페이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였고 뭐 등등등등 시장의 흐름들은 어차피 장이 무너지거나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매매하면 되고요. 어쨌든 내일은 좀 흔들릴 거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장은 좋게 보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자세하게 그거를 풀이를 안 해줬어요. 일부러. 왜냐면 강연회 때 얘기해 주려고. 3월 11일 오후 1시에 강연회 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종목의 얘기 뭐 두 가지를 먼저 하고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강연회가 이번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무슨 종목부터 볼까요? 지금 보니까 먼저 자 화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자동차 부품주죠.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강한 건 맞는데 다 강한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자 화신.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 빠졌다 그러지만 화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체감이 좋았을 겁니다. 자, 배터리백 케이스 수주 본격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 그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서현이요. 오늘은 화신서부터 해서 에코플라스틱 일부의 자동차 부품들 움직이는데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조정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이제 급등 나오면 누구 좋으라고. 조금 조정을 깊게 그다음에 길게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쪽 2차 전지 물론 물려있는 개인 투자가 많아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겠지만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직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다면 전기차 부품, 소재 부품,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아직 덜 움직인 이런 2차 전지 재료 장비주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이쪽 애들을 얘는 올라가도 안 되고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찾으면은 또 바닥에 있는 애들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갔지 아직 안 움직이는 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매매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드림 시큐리티인데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가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양자 암호통신 제품 관련돼서 심사를 착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 텔레필리, 코이번
이런 이제 양자 암호 테마가 오늘 좀 움직였는데 차트가 되게 이쁘죠? 이게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서 계속 이거를 물어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물어봤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가 괜찮다 그랬거든요. 움직일 거라고. 최근에서도 지난주에서도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서 이거 넘어갈 거는데 오늘 넘어갔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장이 좋은데. 장이 좋아서 아마 계속 갈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의 한 수는 내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이 개편으로 해서 이 방송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쉽지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장 끝나면은 시장 점수 얘기해주고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다음에 종목들 좀 분석해주고 했던 요 8분 6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내일이면은 일단은 개편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 열심히 그거라도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지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장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세 번째 종목이 하나 더 있네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더 갑니다. 장이 좋아서 장 상승장인데 뭐 더 가죠 뭐. 이거 작년 11월 달에 출연했던 종목인데요. 이미 68점 몇 프로가 수익 났어요. 67.4%. 더 갑니다. 왜 더 갔냐? 장이 상승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갔습니다.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더 가요. 수급도 좋고 딱 가요. 하여튼 가니까 수익 난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저런 종목 찾으면 돼요 또.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0.5, 전자결제 관련주도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화신과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 악재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고 또 화학 관련주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해서 보이는 종목들 사이에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